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정복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복 왕조가 뭐냐면은 중국을 점령했던 유목민들이 세운 국가예요. 왕조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을까? 자, 우선 첫 번째로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가 있겠고요. 요. 그리고 여진족이 세웠던 금. 그리고 엄청나게 무서웠던 몽골, 원나라, 그리고 나중에 배울 여진족이 세웠던 청나라까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국가들을 우리는 이제 정복 왕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요, 금, 원, 요 세 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거란족이 세웠던 요 나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거란, 요. 자, 여러분들, 이 요 나라 어디를 근거지로 하고 있었죠? 그렇지, 당연히 만주 지역이었겠지. 그런데 송나라의 어디 땅을 갖고 있었어? 중국이 어디 땅을 갖고 있었어? 그렇지, 베이징 부근이었던 연운 16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연운 16주. 자, 여기서 계속해서 송나라를 압박을 했잖아. 그래서 전연의 맹을 맺기도 했고, 그랬을 때 거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간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 유목민들은 한족들을 되게 부러워했어. 왜? 숫자도 많았지만 한족들의 문화가 굉장히 뛰어났거든. 안 와닿을 수도 있어. 그러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고기를 먹는다고 했을 때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요리 방법 차이가 엄청나. 유목민족 같은 경우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쳐. 어떻게 먹을까, 얘들아? 없어, 조리법이 크게. 그냥 우유에다 넣고 삶아 소금 좀 뿌린다든가 후추 좀 뿌린다든가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만 해도 삼겹살을 먹는다고 쳐. 어떻게 먹어? 쌈장이 있어야 되지, 상추 있어야 되지, 깻잎 있어야 되지, 또 뭐 있어야 돼? 뭐 청양고추 있어야 되고 마늘도 있어야 되고. 몇 개야 지금? 내가 다 말했니? 아니지. 뭐 무채도 있어야 되고, 사람마다 뭐 목 맥히니까 뭐 목살도 있어야 되고. 뭔 소리야? 어쨌든 되게 농경민족과 유목민족 간에는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있었단 말입니다. 뭐 누가 더 낫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이 끌리는 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목민족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중국인들과 동화가 되어가. 그랬을 때, 자, 이 정복 왕조들 같은 경우는 한족과 동화되지 않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여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문화, 수호 정책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에서 또 1타 중에 1타라고, 이 단원이 나오면은 1타로 나오는 단원이다라는 거. 그랬을 때 그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거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 나란 말사람이 중국에 달아 세종이요. 아니, 정신 차려.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좀 이상해졌어요. 자, 뭐예요? 문자를 만드는 거야.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들었잖아. 거란도 거란 문자가 있습니다. 거란 문자. 그리고 거란 당시에 요 나라 너무 잘 나가. 우리가 중국을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뭘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 거지. 거란 국사. 우리의 이 용맹함을 보여주자는 거지. 신났습니다, 굉장히. 자, 이렇게 거란 국사를 만든다라는 거. 플러스 알파로 이러한 내용이 있는가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이 거란이랑 국가가 거란 부족민들이랑 한족이랑 달라. 그렇기 때문에 통치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우리 거란인들은 북쪽에 있으니까 복면관제를 파견하고, 남쪽에 있는 한족 같은 경우, 연운 16주에 있는 놈들 같은 경우는 남쪽에 있으니까 남면관제 이렇게 실시를 하겠다라는 이중 통치 체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거라는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누가 끼느냐? 금이 아니라 서하가 낍니다. 서하. 기억나시죠? 서하? 티베트 지역에 있었던 친구들.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탕부투족이라는 애들이 있어. 탕부투족. 기억하기 어렵다. 근데 얘네도 서하 문자가 있었다. 서하 문자. 해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그런 문화권들을 형성하고 있었다. 또 송나라도 압박했잖아요. 군신 관계를 맺긴 했지만
뭐야? 얘네가 막 돈을 받았잖아. 그런 내용들. 자, 여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진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 금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야. 금나라와라 뚝딱. 미안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디 지역을? 바로 화북 지역. 쌤이 그때 막 강남 얘기했었죠? 강남처럼 화북 지역을 차지를 했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요. 여진도 글자가 있어요? 네, 여진 문자 있습니다. 여진. 이렇게 쓰자. 문자. 자, 그러면은 뭐 외우는 데는 어렵진 않겠네. 거라는 거란 문자, 서는 서한 문자, 뭐 여진은 여진 문자. 이렇게 각각의 문자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정도. 자, 플러스 알파로 자, 어떠한 통치 체제를 갖고 있었는가? 자, 여진 같은 경우도 똑같이 거란이랑 통치 체제를 이원화 시킵니다. 자, 우선 북쪽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진의 부족적인 특성을 갖춘 맹한 모극제를 실시를 해. 쌤 수업하는데 야, 맹한 모극제가 누구한테 실시하는 걸까? 그러니까 맹한이요, 맹인이요.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맹인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쌤은 이렇게 설명을 해. 맹한 모극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가족 단위야.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큰 부족 이런 개념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맹한 모극제 같은 경우 이제 모극 같은 경우는 100명 단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10모극이야. 10모극. 그럼 몇 명이 되겠어? 1000명이 되겠지. 1000명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이 기존에 있었던 여진족의 이러한 부족적인 시스템을 요 국가 행정 시스템으로 반영을 한 거지. 그대로 갔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그리고 남쪽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존에 있었던 주현제 실시한다는 거지. 자, 근데 이 맹한모국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둡니다. 또 굉장히 강력해요. 이렇게 싸우는 게. 왜냐면은 가족 단위로 이렇게 묶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아빠랑 나랑 동생이랑 같이 군대를 가. 아버지가 막 화살에 맞았어. 그럼 어떻게? 아버지! 이놈들이! 하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또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진족 같은 경우는 맹한모국제, 주현제 이런 식으로 이원화해서 통치를 하였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몽골 살펴볼게요. 몽골. 그리고 어떤 국가? 원나라가 되겠죠. 원나라. 이 원나라 같은 경우는 어딜 차지하고 있었느냐? 점차 넓어지는 거야. 베이징 주변에서 점차적으로 이제는 강 위에 화북 지역을 그리고 이제 뭐예요? 몽골 같은 경우는 중국 전역 혹은 중국 전체라고 쓸게요. 중국 전체를 점령하였다라는 거. 문자도 있었습니다. 문자. 무슨 문자? 파스파 문자. 얘는 왜 몽골 문자 아니에요? 자, 요거 이제 파스파라고 하는 사람이 승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사람이 만들어줬던 글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어떠한 통치? 천호제를 실시를 했고요. 그 기반에는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몽골인 제일주의가 있었습니다. 몽골인 제일주의. 자, 요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보고 어떤 국가한테 각각 멸망을 하였는가 살펴보면요. 우선 거란 같은 경우는 우리 저번에도 봤죠? 여기 송나라랑 금나라랑 샌드위치 공격했었다고. 그래서 뭐예요? 요렇게 멸망을 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서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바로 몽골이 멸망을 시켜버려요. 금나라 같은 경우는 똑같이 몽골이 멸망을 시켰다라는 거. 자, 이렇게까지 정복 국가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간단하게 살필 수 있었다라는 거. 자, 다음은 마지막 이 엄청난 이 정복 왕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끝판왕이었던 몽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끝판왕이었던 몽골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 특히 정치 파트부터 해서요. 사회, 경제, 문화까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우선 정치 파트에서 자, 우선 누가 나와야 돼? 맨 처음에 나오는 친구. 징기스칸. 자, 징기스칸부터 나와야지. 자, 징기스칸부터. 자, 칭기즈칸. 칭기즈칸.
칸. 자, 칭기즈칸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활 좀 여기다 놓을게요. 너무 번거롭다, 이거. 몽골인들 대단한 것 같아. 자, 이 칭기즈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릴 때 좀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고, 막,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 칭기즈칸을 좀 힘들게 했어. 뭐 이제 아버지라든가 또 와이프라든가 또 본인의 의형제가 되게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 엄청난 시련들을 어쨌든 겨우 막 겪어서 막 이겨낸단 말이야. 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유목민 친구들이 어떻게 거대한 중국 대륙을 이길 수 있었을까? 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유목민족들이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었거든? 너무 힘들었어, 살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할 뿐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지.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생각의 끝판왕인 거지. 아버지가 어릴 때 일찍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되게 힘들게 유년 시절을 보내요. 와이프를 겨우 만듭니다. 근데 와이프가 다른 남자에 의해서 납치를 당해요. 사실 이것도 이제 아버지 때문이긴 하는데 와이프가 납치를 당해. 그래서 1년 동안 못 봐. 얼마나 보고 싶었겠니. 자, 그러다가 자기 의형제랑 이 와이프를 막 찾으러 가. 겨우 구합니다. 나중에 또 이 의형제랑 몽골을 가지고 1대1의 이제 싸움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겨우 이기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징기스칸이 굉장히 단단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 엄청난 과정 이후에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어떤 회의? 자, 쿠릴타이라고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쿠릴타이. 몽골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회의야. 거기서 엄청난 칸, 대칸으로 이제 추앙을 받게 되고요. 그게 바로 징기스칸이지. 원래 이름은 뭐예요? 테무친이야. 테무친. 이름 겁나 멋있어. 뭐예요? 강철의 남자야. 철과 같은 남자란 말이야.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랬을 때 쿠릴타이에서 이제 칭기스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천호제를 실시를 합니다. 천호제. 뭐냐면은 이것도 부족제적인 성격인데 칭기스칸은 좀 특별한 게 원래 이제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들을 많이 믿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배신이 난무하는 세계였어.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야생의 세계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칭기스칸 같은 경우는 그 주요한 자리들을 누구한테 가족들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아주 능력 있는 또 가까운 친구들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 거야? 굉장히 능력 있는 친구들만 남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부족들을 통합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기저기 엄청나게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금나라 공격하고요. 원수였거든요, 금나라가. 이 금나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몽골인들을 막 장난 아니게 막 쪼아요. 그러다가 금나라 공격하고 서하 공격하고 엄청나게 나아갑니다. 엄청나게 확장을 해요. 그러다가 죽을 때쯤 되니까 어디 오고타이 훌라구 훌라고라고 얘기를 하나요? 울루스 죄송합니다. 훌라구는 다른 거지. 웃긴 게 훌라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울루스라고 썼어. 자, 울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울루스. 쌤이 배울 때는 한국이라고 들었거든. 한국. 근데 이게 이제 발음 때문에 칸국이야. 칸이 다스리는 혹은 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이 다스리는 국가. 근데 쌤 배울 때는 왜 한국이 여기 있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칸이 다스리는 국가 혹은 공동체, 울루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차가타이 울루스로 아마 그 지도가 있을 거예요. 울루스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오고타이 같은 경우는 셋째 아들이고요. 차가타이 같은 경우는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징기스칸이 죽게 되고요. 그 이제 셋째 아들이었던 오고타이가 어떻게 보면 주요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오고타이 같은 경우 우리 이제 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태종. 그랬을 때 오고타이 때는 또 어떠한 게 있었는가? 금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금나라를 공격해서 어떻게? 금나라를 정벌해버려요. 금나라 정복. 민족의 원수야. 쌤이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뭐냐면은 사실 거란족이랑 여진족이랑 왜 사이가 안 좋았을까?
이 유목민족끼리는 자기들끼리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유목민족들이 안 크게, 못 크게 괴롭혀버립니다. 뭐 지네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혹은 뭐 아이들이 태어나면 막 죽여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제 거란족 아래에 있던 여진족이 빡쳐서 거란족 없애버린 거고, 금나라에 이제 간섭을 받던 몽골족 중에서 칭기스칸이 빡쳐가지고 막 나아가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몽골족 같은 경우는 금나라랑 원수지간이었단 말이야. 근데 누가? 오고타이가 금나라를 정복해버렸다는 거지. 플러스 알파로 그 사촌들이었던 누구? 뭐 바투라든가, 바투 같은 경우는 어디를 정복해요? 유럽을 정벌하게 됩니다. 유럽 정벌. 오, 엄청나. 근데 이 바투는 누구냐면은 칭기즈칸의 첫째 아들이었던 주치거든. 그래서 주치의 혈족이 만들었던, 일가족이 만들었던 울루스라고 해서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주치 울루스라고 얘기합니다. 주치 울루스. 그리고 또 사촌이 있어. 훌라구라고 있습니다. 훌라구. 훌라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아니야, 외우지 마. 내가 뭘 설명할지 그것만 기억해. 훌라구. 얘는 또 누구냐면은, 툴루아? 죄송합니다. 툴루이. 칭기스칸의 넷째 아들인 툴루이의 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촌들인 거지, 사촌들. 사촌들. 커즌. 이 친구는 또 어디로? 아래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디? 이 이슬람의 대부였던 또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켜요.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면서 무슨 왕조? 훌라구 왕조. 색깔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훌라구 울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쌤이 결국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울루스라는 게 있어요. 공동체라는 거지. 자, 이랬을 때 요거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4개의 총 울루스가 있다 해서 4대 울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4대 울루스가 사실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엄청난 대제국을 언제? 불과 2대 만에 만들었다는 거죠. 누가? 몽골인들이 겁나 화살 쏴대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대단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고타이 다음에 누가? 아까 이제 툴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칭기스칸의 넷째 아들. 얘랑 형제야. 누구? 쿠릴타이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름 너무 개어려워요. 수업할 때 쌤 중국사 너무 힘들어. 쿠릴타이가 있는데 자,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세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종.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드디어 세조죠. 드디어 중국을 점령해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쿠릴타이 이후에 이제 오케이, 쭉쭉 뻗어나가. 그러다가 이름을 뭘로 바꿔요? 원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특히 어디? 오고타이 울루스, 요거를 이제 이렇게 갔다라는 거야. 자, 원나라로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어디? 쭉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남송까지 정벌을 해버려요. 남송 정벌. 요 내용. 특히 이 쿠릴타이 같은 경우는 한족에 대해서, 한족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있지 않았어. 그래서 원나라라고 이름 지어. 세계의 근원이 되는 국가, 원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중간에 녹음이 끊겨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송을 정벌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중국 전역을 통일하게 되는 그러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중국 전체를 통일한 최초의 국가였다. 이렇게 해보죠. 최초 중국 통일한 유목민, 뭐라고 해야 되죠? 정복국가.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정복 왕조였던 이 몽골이 중국을 통치를 했는가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몽골인 제일주의가 있어요. 몽골인 제일주의. 그래서 4개의 층위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몽골족, 두 번째로 생목인, 그리고 한족, 남인, 이렇게 있습니다. 한인, 남인. 그랬을 때 당연히 몽골인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되겠죠. 생목인들 같은 경우는 몽골인들이 이제 세계적인 국가가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세계적인 국가를
유통이라든가 뭐 이런 상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역인들을 굉장히 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목인 같은 경우가 이제 두 번째고, 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 금나라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인 최하층이에요. 누구? 가장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남송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 또 보셔야 되는 게 당시에 사대부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돼요. 원래 송나라 같은 경우는 사대부의 나라였잖아. 신사의 나라였단, 아니 사대부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때는 거지 다음 네가 사대부야. 쓸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냥 야 화살 쏘면 되지 왜 불자를 써? 뭐 이런 놈들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대부들이 굉장히 하대받게 된다라는 거. 이 송나라 아주 그냥 빡치겠죠. 자, 역참전이 뭡니까? 말 그대로 구역마다 몽골 제국 전체에 역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칸의 명령을 따른 사람은 이 역참을 말을 바꿔 탈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보면 어떻게 보면 마패 같은 느낌이지. 그리고 무료로 쉬고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르코 폴로 같은 경우가 이제 몽골 여행을 하면서 와,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국가가 있는가? 이 칸의 명령을 바로바로 이렇게 수행하기 위한 그런 정보책이었다라는 거. 또 이게 무역의 길이, 루트가 되기도 하겠죠. 자, 멸망 어떻게 했는가? 이러한 대제국이 어떻게 황제 계승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보면은 징기스칸 아들이 이제 오고타이인데 여기까지 아들이야. 근데 얘는 또 누구냐? 오고타이 말고 다른 형제 툴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 국가의 특성상 또 이제 그런 유풍상 굉장히 힘을 가진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거지. 그러한 과정에서 막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한 쟁탈전 안에서 당연히 중앙의 권력은 약해지고요. 플러스 알파로 몽골인 제일주의야. 한족 차별 심하단 말이에요. 한족들 빡치겠죠. 자, 이런 모습 플러스 라마교라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예요. 티베트 불교인데 행사가 엄청나게 화려해. 그래가지고 이 행사할 때마다 돈이 많이 드니까 교초를 남발하게 됩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교초는 지폐야, 돈이야. 그랬을 때 이 돈을 가지고 남발을 하니까 물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지. 원래 500원짜리가 5개밖에 없었고 물건 하나였으면은 이건 그냥 뭐 이제 그 가격이 되는 거지. 근데 500원이 막 세고 빠졌어. 그럼 이 물건은 500원 이상은 되겠지. 엄청 비싸지겠지. 물가가 상승하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 안에서 누가 한족에서 이제 백령교도들 혹은 홍건적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몽골 제국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정복 국가들의 그러한 일련의 흐름들과 그리고 원나라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 파트로 중심으로 했는데, 자, 그 다음, 바로 다음 원나라의 혹은 몽골 제국의 경제 그리고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나라 때의 경제와 문화 그리고 동서교류의 모습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파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경제. 자, 원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우선 기존에 송대라든가 뭐 이제 당대에 있었던 양세법이라든가 양세법 그리고 뭐 장원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장원제가 유지가 돼요. 근데 요것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목화가 전국적으로 퍼졌다는 거야. 목화 전국적. 쌤 이게 뭐가 대단해요? 야 봐봐 얘들아, 옛날에 좀 못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옷 재료가 뭐야? 지금은 엄청나게 다양하잖아.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 폴리에스테르 아니지. 폴리에스테르가 아니지. 그치. 뭐 삼베라든가 이런 거 입었단 말이야. 여름에 입는 삼베란 말이야. 얼마나 이게 춥겠어 겨울에. 응? 춥단 말이야. 혹은 동물 가족들이 입었겠지. 그리고 귀족들이나 좀 잘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뭘 입었겠습니까? 비단 입었단 말이야. 그래도 추워. 근데 목화는 뭐야? 드디어 약간 소매 개념이 나타났다는 거지. 이제는 따뜻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야. 엄청난 거야.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막 요러한 거만 입다가 겨울에 갑자기 이제 롱패딩 입게 됐잖아. 돗바라고도 하는 거. 그거 입었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이었어? 신세계였잖아. 하나도 안 추웠잖아. 그러한 느낌이라는 거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어디예요? 남쪽 해안가. 당시 경제가
사실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 이 원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대제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육로든 해안로든 막 뭐 할 거 없이 엄청나게 이제 많은 배들이 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뭐 이제 항저우라든가 항저우, 뭐 이제 광저우, 요러한 아래쪽에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이제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당시에 어떠한 내용, 자, 교초라는 게 있습니다. 교초. 교초를 사용. 교초가 뭐야? 그치, 아까 말씀드렸잖아. 교초를 남발했다고. 교초는 지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초, 당시 사용하였다는 거. 그만큼 상업이 발달했다는 거. 자, 문화 살펴보겠습니다. 문화. 자, 문화에는 또 어떤 게 있었는가? 당시 원대 문화의 특징 하나, 서민적이었고요. 서민적.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랑 또 다르게 국제적이었어요. 국제적. 대제국이니까. 자, 그랬을 때 서민적인 거 어떠한 게 있었는가? 뭐 소설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좀 피곤해서 말이 좀 겹쳤어. 자, 서상기 뭐 이러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의 연극이었던 원극. 자, 국제적이라고 국제국이 뭐야? 국제적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것이 국제적이었나 내용을 살펴보면은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어. 에? 무슨 말이에요? 당시 원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지. 그만큼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거. 다른 어떠한 종교를 받더라도 오케이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어떠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선 쌤 아까 라마교 있었다고 했죠? 티베트 불교, 라마교라든가. 그리고 이전에 들어왔었던 크리스트교 중에서 경교가 있었잖아요. 뭐 경교. 그리고 또 뭐 이제는 진짜 정통 가톨릭이었던 로마 가톨릭도 들어오게 되지. 로마 가톨릭. 요걸 묶어서 이제 크리스트교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또 뭐 이슬람교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슬람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원나라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엄청난 국가가 됐다라는 거야. 세계에서 뭔가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당시 이 시기를 팍스 몽골리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몽골인들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처럼. 자, 이러한 내용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동서교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엄청나게 넓었던 당시 몽골 제국으로 인해서 동양이랑 서양이랑 정말 이제 가깝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양이 있고요. 서양. 동양이 있습니다. 동양. 그랬을 때 서로 뭘 주고받는지. 자, 우선 서양 같은 경우는 누가 마르코 폴로라든가 폴로가 동양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와우, 그렇군요. 또 남쪽에 누구? 서남아시아가 있어. 서남아시아. 그랬을 때 얘는 누구? 이슬람이라고 쓸게요. 이슬람. 근데 이제 또 여기 누구? 이븐 바투타. 그래서 각각 뭐 이제 동양 쪽을 이제 보고 이제 견문록을 써요. 견문록을. 그리고 얘도 이제 막 3대륙을 막 주유하는, 그래서 3대륙 주유기 뭐 이런 것도 쓴단 말이야. 그랬을 때, 와, 이걸 누가 가능하게 한 거야? 원나라의 그 엄청난 땅을, 보면서 동방 견문록 막 이런 거 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거지. 자, 플러스 알파로 뭐냐? 동양 같은 경우는 이 서양에 뭘 전파를 하게 되느냐? 3대 발명품 있었잖아. 3대 발명품. 뭐예요? 나침반이라든가 화약이라든가 인쇄술 이런 것들. 그래서 인쇄술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나침반은 대항해 시대를 만들기도 하고, 또 화약 같은 경우는 봉건 기사들, 이 봉건 체제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엄청난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3대라고만 쓸게요. 3대 500.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슬람이 또 여기서 영향을 주게 돼요. 왜냐면은 당시 사실 서양은 볼 게 별로 없어. 이 당시에는. 진짜로. 오히려 이슬람이랑 동양 같은 경우가 더 엄청 발달했거든. 이슬람 같은 경우는 뭘 전파를 하게 됐냐?
역법이라든가 자연과학 등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연과학.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곽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곽수경. 이 사람이 이 이슬람의 역법 체계를 보고선 이슬람의 이 수학을 다루는 이 엄청난 것들 보면서 뭘 만들게 되느냐? 동양에 맞는, 원나라에 맞는 수시력을 만들게 된다. 수시력 편찬하기도 한다. 자, 요렇게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 곽수경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 플러스 이제 동양에서의 이러한 이 예술이 페르시아의 이제 세밀한 묘사 이런 것도 영향을 주게 되는 엄청난 교류가 있게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보왕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많은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시험 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느냐? 당시 정보왕조에서 있었던 자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 하나, 두 번째로는 이러한 원나라, 원제국에 대해서 물어보는, 몽골 제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두 번째,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